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남게 되면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될 시점이 오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소득 기준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PD님, 피해자의 소득을 결정하는데 제일 편하고 어렵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네,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네. 월급 받는 분들은 딱히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업하시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네. 일정한 수입이 딱 기준이 없을 때 그러면 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선정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나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시간이 죽어도 오고야 말지 않겠어요? 네. 이건 테스용 기사인 것 같네요. 네네. 네, 이때 피해자의 소득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합의금 계산 때문인 것이죠. 저에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하는 사항 중에서 순위를 정하자면 거의 한 3위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네. 소득에 대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소득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이 한 편의 영상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급여소득자입니다. 즉 회사를 다니면서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이죠. 네. 봉급이라고도 하고요. 별로 큰 다툼이 없겠죠. 네. 이러한 서류가 소득을 증명해 주니 말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거 있죠. 네. 그래도 또 보험회사는 또 따지고 들 겁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나 지급 기준적으로나 크게 문제가 없는 소득자입니다. 하여간 보험회사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적게 주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는 분명합니다. 자, A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번 기간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느냐? 또 한 번 또 마지못해서 인정은 하겠지만 세금을 공제하고 난 소득이랄지, 즉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등등 두런두런 징징대면서 말이죠. 그 합의금을 적게 주려 하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급여를 받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어떤 직업의 피해자보다도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에는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업소득자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는 큰 기업이죠. 이런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급여를 책정해 놓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네. 이런 사업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 PD님. 네. 문제는 말이죠. 약간 소규모 영세업자인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많은 직종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웬만한 소규모 식당 있죠. 다 네. 포함되겠죠. 네. 노래방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커피숍이나 아니면 PC방 등 사업자 등록을 내어서 직원의 수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업소는 소득이 높지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수입소득을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수익 금액을 좀 적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임대료 및 직원 급여, 운영 비용 등의 비용 금액 공제를 많이 하고 실제 수입은 어느 정도 적게 하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수입을 따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일용노임 단가보다도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전화 상담을 하는데요. 식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네. 두 부부가 운영을 하면서 잘 되는 식당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월 매출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음식인데 아마 순댓국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럼 1년이면 한 12억 매상 되지 않겠어요? 네. 자, 내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으니 그럼 일 못하는 기간 그 손실을 다 받아야겠다고 저에게 얘기한 경우입니다. 네. 김 PD님 생각은 어떠세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식당이 운영이 잘 안 돼서 오는 손실을 네. 100%다 보험회사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네.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은 네. 운영이 안 돼서 거기서 오는 또 손실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김 PD님. 네. 현실은 매우 차가운 것입니다. 네. 보험회사는 이런 돈 말이죠. 하늘 두 쪽이라도 주지 않습니다. 네. 기준을 잡을 때 사업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요. 노동력의 상실에 대한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보험회사의 지급기준 형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로 특별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피해자는 많이 속상하죠. 네. 내가 없으면 영업도 중지되고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크지 않고 그러니 마음 굉장히 쓰리죠. 네. 그래서 뼈가 다치지 않으면 입원 못하고 통원 치료하는 피해자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뭐 건물이나 임대 사업도 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겠어요? 네. 뭐 요즘에는 뭐 그 주식을 좀 크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네. 열풍입니다, 김 PD님. 네. 어떤 자본금은 어떤 분들은 또 자본금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개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해서 수입이 크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용노임 단가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보험 모집원 또 있겠죠? 네. 그 돈 많이 법니다. 또 오토바이 요즘 많죠? 네. 뭐 비대면 시대에 그 뜨는 직업군 아니겠어요? 네. 퀵 서비스 말이죠. 네. 네, 김 PD님. 요즘에 퀵 하시는 분들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아십니까? 김 PD님?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네.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뭐 큰 수입원은 아니었는데 네. 근래 이제 1, 2년 사이에 코로나19로 해서 배달 문화가 좀 크게 발달되었고 네. 요즘에 또 뭐 처리 건수가 많아서 네. 일하시는 분들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는 말이죠. 잘하는 사람들은 한 4,500만 원 이상 네. 월 수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보험 모집원 그 하시는 분들 있죠. 네. 뭐 한 2, 30년 전만 해도 네.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많았죠. 네. 요즘은 남성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분들은 모집을 잘하는 사람과 그 못하는 사람의 그 수입 차이가 엄청 크게 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올리는 수입을 보존해 줄까요? 네. 이런 부류의 직종은 말이죠. 급여자와 다르게 사업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네. 수입에 대해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면 모든 수입이 개인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세금은 적게 내지만 만약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상 기준은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업소득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네. 개인 택시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상담이 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25톤 대형 트럭을 운영하면서 물건들을 좀 수송하고 회사로부터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입원을 해서 내가 일을 못하니 이 손해를 보존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따지는 상담자도 있었습니다. 네.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네.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은 지속적인 소득으로 보지도 않고 들어오는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을 그렇게 높게 신고하지 않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뭐 연예인이나 탤런트 또 학원의 그 스타 강사 이런 분들 있죠.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김 PD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건설 현장에 노동 종사자 좀 많죠, 요즘에. 네. 뭐 아파트 현장에도 많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뭐 타일공도 있겠고, 뭐 철근공 또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 일당 요즘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인건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분들도 급여가 아니고 일하는 날만 따져서 돈을 받는 것이지요. 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뭐 몸이 좀 아픈 날, 집에 일이 있어도 이런 때 일 못하죠. 네. 뭐 일당도 받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이런 업종에 종사했다는 증거들 잘 정리해서 건설업 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일을 오래 했다는 증거는 뭘로 하는 게 좋겠어요, 김 PD님? 그 주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해서 네. 뭐 이렇게 자인서 하나 받아서 인감증명 첨부해서 제출하면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이제 뭐 김 PD님도 거의 뭐 중견 전문가가 다 되어 갑니다. 네. 뭐 그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이고 현장감이 나는 것은요.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장소에서 요새 그 뭐 셀폰 잘 돼 있죠. 네네. 뭐 휴대폰으로 사진을 좀 찍어 놓고 이런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것을 증거로 갖고 있으면 매우 도움됩니다. 네. 또 건설 현장에서 돈을 받을 때 통장으로 받기 때문에 통장 카피도 준비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제출을 해도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를 내미는 것입니다. 네.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럽진 않지만 무직입니다. 네. 본의 아니게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네. 직업이 없어서 기분도 썩 좋지 않은데 좀 성질도 좀 나는데 무직이라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처리받는다면 그 피해자 뭐 속 상하겠죠? 네. 네, 이런 경우는 선의의 거짓말을 조금 하는 것이 나는 직업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득이 된다고 보는데요. 네. 보험사 직원이 직업을 물어보면 뭐 가끔씩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보험사 직원들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도 뭐 일용노임 단가 정도로는 적용을 해 줄 것입니다.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은 정말로 말 못하는 벙어리로 봅니다. 네.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소득을 결정하는 데는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네. 근로나 노동력이 소환되고 근로소득을 납부한 경우는 모든 손실 부분 인정받습니다. 네. 소득이 발생이 되면 세금 잘 내는 것도 추후에 내 신상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되는 게 맞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자는 큰 다툼 없이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 몇몇 직업군들은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보험회사 직원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융통성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센스 있고 적극적인 협상으로 자신의 소중한 손실을 막자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육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